네, 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이번에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계속 할 건데요. 원래 지난번에 제가 자바스크립트 지난 시간에 하면서 반복문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제가 성급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도 자바스크립트 반복문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바스크립트 반복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반복문 얘기하면서 꼭 뭐 자바스크립트만이 아니고요. 뭐 모든 프로그램에서 반복문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제가 아는 그 프로그램 범위에서는요. 그렇단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반복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for를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복문을 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역시 이거죠. 작업.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 뭐 작업이고 또는 업무 등의 반복이죠. 이게 반복되는 걸 뭘 하라는 거지. for를 뭐 어디서 어떻게 돌려서 뭐 합을 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나 해볼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별 찍는 거죠. 뭐 자바스크립트 문제를 푸는 사이트라든지 뭐 C 언어로 문제를 푸는 사이트에 가면 뭐 별도 많이 찍고 뭐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for에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상 원래는 다른 언어들은 데이터 타입이 다르니까 var을 쓰지 않습니다만 자바스크립트는 이렇다고 하죠. 1부터 시작해서 i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10번을 돌리겠다는 의도가 되는 거고, 이제 후행연산자라고 있죠. 하나씩 더해주는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for 문의를 만나면 제일 먼저 여기를 실행한다 했어요. 1번 i를 선언하고 1을 할당한 다음에 2번 여기로 간다 그랬죠. 조건을 확인합니다. i가 1이냐 10보다 적거나 같냐, true면 1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운데 이제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 실행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가서 i를 2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1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복하죠. 여기 true, 여기 true, 여기 하다가 9 true 실행, 10 true 실행, 11 false 하면 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다음 줄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요렇게 쓰면 10번을 반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i를 0부터 시작하면 이건 11번이 될 거예요.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0번 0 true 실행 1 해서 돌면 이번에는 0부터 실행했기 때문에 총 11번을 얘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똑같은 10번을 실행하지만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똑같이 10번을 실행시킬 거지만 이렇게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행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필요하다면 여러분 반복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20번이죠. 이렇게 해도 10번이죠. 네. 그럼 어떨 때 이렇게 나눠 쓰냐? 그건 그래서 제가 배열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배열을 쓰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은 반복문을 처음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별을 찍고 하는 거거든요. 뭐 별을 뭐 삼각형 모양으로 찍어라, 뭐 피라미드 모양으로 찍어라, 거꾸로 찍어라,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 저는 뭐 굳이 그런 걸 하진 않겠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컴퓨터에서 로직,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실력이 늘어나려면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저는 세 가지 정도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그 해당 언어의 문법이 좀 능숙해져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한다면 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직이거든요. 그 로직이 늘기 위해서는 그 로직을 늘릴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사고도 필요할 것이고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로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 중에 그런 로직들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별도 찍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 유튜브 동영상 짧은 시간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자바스크립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루시는 분들을 만나왔고, 저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C를 하거나 C++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자바나 C# 같은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또는 C++ 게임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한때 잠깐 저는 別거도 아닌 3D 프로그램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C#.net에 XNA라는 게임을 만드는 언어를 가지고 간단한 걸 만드는데 쉽지 않더군요. 안에 행렬도 4차원 행렬이 나오고 벡터의 내적 그리고 심지어는 적분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근데 또 그러면 지금 자바나 C샵을 하는 프로그램은 그럼 무시를 당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뭐를 하고 있냐면 이 업무라는 걸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모 조선소에서 C샵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맡은 업무가 견적이거든요. 배 한 대 견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 업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간혹 나는 C++를 하는데 저 사람은 자바를 하니까 자바가 무슨 프로그램이야, 왜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맞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자바스크립트는 결국 웹에서 웹 언어를 만드는 것이고, 웹 언어에서는 결국 웹은 나중에 업무를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반복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럼 반복문 가지고 뭐 또 한번 해볼 거냐 이런 거죠. 우선 죄송합니다. 우선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반복하는 거니까 화면 한번 찍어보죠. 뭐가 찍히나. 일단 I를 한번 찍어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가로로 찍힌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밑으로 찍기 위해서 엔터키에 해당하는 BR 태그를 한번 일단 주고, 이렇게 주고, 요거 실행 한번 해보면 0부터 10까지인데 10보다 적을 때까지니까 0부터 9까지 돌면서 10번을 찍겠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런헤즈 서버. 저장해야 되고요. 결과를 보시면 화면이 이제 뜨겠죠. 잠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화면이 떴네요. 보여드리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0부터 9까지 돌겠죠. 그러면 똑같은 경우입니다만, 우리가 이거 앞에서 어저께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합을 구하는 이런 걸 해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제 1부터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0부터 했다는 거죠. 0부터 9까지. 이게 똑같죠. 이렇게 하면 10번 돌죠. 이렇게 하면 9번밖에 안 돌고, 이렇게 하면 10번 돌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요? 결과가 다르겠죠. 화면에 0부터 9까지 찍겠는 게 1부터 10까지 돌겠죠. 이게 어떤 경우는 0을 쓰고 어떤 경우 10을 이렇게 쓰느냐, 이 안에서 이 I 값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야 될 거고요. 0부터 9까지 돌자 그러면 당연히 돌겠죠. 자, 오늘 제가 왜 한 번 더 하냐면,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제가 왜 구구단 얘기를 꺼내냐면, 반복문을 2번 써야 되거든요. 구구단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구구단은 보통 저희가 구구단 하면 2단부터 있죠. 2단부터. 2단. I는 2부터. 어디까지? 9까지. 이게 1은 2, 2, 3은 6,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I를 빼먹었네요. 코딩 하다가. I는 하나씩 늘어가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화면에 볼까요? 일단 찍어보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화면에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I를 찍겠습니다. 찍으면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리죠. 이렇게 하면 화면에 어디부터 이렇게 찍을까요? 2부터 9까지.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저장하고 올려서 엔터를 쳐보면 2부터 9까지 찍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죠.
1은 2, 2는 4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i가 2부터 도는데 9까지 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봤더니 1은 2를 하려면 2가 한 번만 나오면 안 되고 2가 몇 번 나와야 돼요.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해서 2, 9, 18. 네, 18하면 여기 돼서 또 했네, 결국. 18. 18을 만들려면 요게 2일 때 9번이 나와야 돼요. 9번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2 찍고, 2, 여기 와서 true, 2 찍고, 3, true, 3 찍고, 4, true, 이렇게 해서 지금 숫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i가 2일 때, i가 2일 때, 이 안에서 다시 9번이 들어와야 돼요. 아닌가요? 3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9번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2잖아. 근데 이걸 해보면 이런 거냐. 결국은 i 곱하기 일단 i 찍는 것도 그렇다. 이것도 이게 화면에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곱하기를 찍고 더하기 1 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잡으세요. 이렇게 요게 화면에 일단 그려지시나요? 화면에 때려보면 화면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2 곱하기 1. 여러분 이거 이제 계산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안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바깥에다 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바에서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요걸 0으로 선언하죠. 그리고 요 위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리절트라는 변수를 값을 i 곱하기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일 때 2 곱하기 1은 2.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먼저 계산 할당 2 곱하기 1은 2 하면 여기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숫자를 붙이면 이게 숫자, 문자, 숫자. 원래 딴 프로그램은 무조건 에러 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다 문자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찍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과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구단위 이상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1은 2야. 그 다음에 2는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복사를 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2를 곱해. 여기다 2를 줘.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 자, 2개 만들었으니까 반복은 될 거잖아.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걸 2부터 9까지 돌리지 말고 2부터 2까지 돌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 true, 2, 1, 2, 2, 3, 거짓, 빠지죠? 한 번만 딱 돌겠다네. 2 한 번만. 그죠? 다시 저장. 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결과를 보시면, 요거만 나오겠죠. 그럼 9구단 2단만 한 만들어 보자. 끝까지. 잘 보세요. 4, 5, 6, 7, 8, 9. 제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죠? 1은 2, 2, 3은 6, 2, 4, 8, 2, 5, 10, 5 곱하고, 6 곱하고, 여기 6이죠. 7 곱하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나, 그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나중에 포 안에 포를 쓰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자, 9. 자, 9. 여기까지 찍고, 여러분, 결과를 보시면 2단이 완성이 됐어요. 9단이 드릴게요. 이렇게. 네, 됐죠.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자, 2. true. 2 곱하기 1, 2, 출력, 2 곱하기 2, 4, 출력, 2 곱하기 3, 6, 6, 출력. 여러분, 리절트 값은 계속 바뀌죠. 변수 값이니까. 2 곱하기 4, 8, 출력.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9, 2 곱하기 9, 18, 요거 아닙니다. 출력.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2는 한 바퀴 안 돌았어. 그럼 이거 3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2일 때 9번, 3일 때 9번, 3단도 나오겠다. 그죠? 3단도 이렇게
네, 여기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여러분 요 밑에다가 제가 다큐멘트.write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하자. 단이 끝났다는 걸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얘가 찍혀도 BR을 찍으셔야 밑에 엔터가 먹겠죠. BR 한 2개 좀 줘볼까요? 여기다 하나 더 줘보고 BR을. 이렇게 되나? 이렇게 엔터를 쳐볼까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 되겠네. 2단 3단. 그럼 이제 9단까지 만들려면 여러분 여기 앞에 I면 2부터 9까지 돌면 되겠네. 2부터 9까지 돈다. 자, 저장. 결과 오, 야, 됐다. 그죠? 9단 다 만들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죠. I는 고정하고 있어요. 2, 2, 2, 2, 2, 2, 2, 2, 2.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계속 만든 반복. 뭐가 반복돼요? 2, 2. 이게 반복돼요. 어느 게? 요 모양 잘 보세요. 요게 반복되고 있죠? 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건 제가 모양 만든다고 한 거고. 자, 엔터를 쳐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요 부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단, 뭐가 바뀌면서, 요거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만 바뀌면서, 뒤에 숫자가 1, 2, 3, 4, 5, 6, 7, 8, 9로 바뀌면서, 요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어쩌라고? 이게 바로 반복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 포가 한번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가 반복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다 지우고 반복되는 것만 딱 다시 남겨보죠. 요게 얘가 반복돼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놔도 결과 보면 여러분 이거 한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되는 건 다시 반복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포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까지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기서까지가 뭐가 요 값이 바뀌어. 근데 i라는 변수는 이미 사용했으니까 다 j는 1, j가 이게 아니고 j가 이거 어때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j를 주는 거죠. 왜? 반복되고 있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쁘게 밀어내면 자 볼까요? 자, i가 2예요. 2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반복문 또 만났네. 이런 경우는 이런 포 안에 포라고 부르는데 잘 보세요. i가 2예요. 참이에요. 내려왔더니 다시 포를 만났어요. 이번엔 j예요. 변수 선언 할당 j는 1. 참이네. i가 2예요. j는 1이에요. 2 곱하기 1은 2예요. 2 곱하기 1은 2예요. 한국 엔터 치고 1로 가죠. 왜? 현재 요 포문이 먼저 돌기 시작했으니까. i는 2로 고정. 한 사이에 보세요. 1, 2, 3, 5, 9 참 해서 여기 9번 돌죠. i가 얼마일 때? i가 2일 때. 그래서 얘가 한 번 다 돌고 i가 2일 때 여기 얘가 9번을 돌고 i는 2로 고정시켜 놓고 j가 1부터 9까지 변하면서 얘가 9번을 돌고 9, 10 하면 거짓이니까 얘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얘를 만나면 다시 얘는 1로 들어가겠죠. 왜? i는 2였으니까. 3, true 또 만나죠. i는 3을 고정시켜 놓고 또 j는 9번 돕니다. 어디서? 보세요. 1 이렇게 해서 i가 4가 되면 다시 와서 만나면 초기값 읽고 참 2 3 4 7 8 9 10 거짓 빠지고 1로죠. 그러니까 i가 2일 때 여기 9번, i가 3일 때 여기 9번, i가 4일 때 여기 9번, i가 5일 때도 1부터 9까지 9번. 9구단이잖아요. 결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장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9구단. 네, 자, 아까처럼 모양을 조금 모양을 정비한다고 어디다 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다큐멘트.write를 여기다 줘놓고 보세요.
2단이 끝나면 선을 긋고 싶은 거잖아요. 2하고 1 고정시켜 놓고 얘가 9번 돌고 그리고 선을 하나 긋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 와야 되겠죠. BR택에는 물론 엔터키를 하나 주는 게 좋을 테니까 놔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꺼주면 이렇게 쭉 꺼주면 단마다 구분이 가겠죠. 왜? 2가 고정일 때 9번 돌고 선 찍고 엔터 치고 3으로 가고 3 고정시켜 놓고 9번 돌고 맞죠? 저장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9단이 9단까지 쭉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포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중포문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방금 보셨다시피 어떤 특정 값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사이에 그 내부에서 어떤 값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값이 하나의 고정값으로 있을 때 안에서 반복해서 돌아서 결국 여러분 얘와 얘는 몇 번을 도냐면 얘가 2부터 9까지 8번을 돌고 8번이 하나를 고정하고 있는 사이에 이게 9번을 돌기 때문에 결국 8, 9, 72 요만큼을 돌리면 72번의 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결과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반복문 9구단을 만드는 9구단 만드는 반복문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옆으로도 찍고 뭐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중포문이죠. 근데 이런 이중포문은 심지어는 저희 현장에서는 3중포문도 쓰고 4중포문도 씁니다. 근데 이런 이중포문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낭비해서 써버리면 이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면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 전체에 무게를 많이 가지게 해서 좀 부담이 되게 되죠. 아무래도 반복문이라는 게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심지어는 잘못 짜서 이게 무한루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리 결국은 9구단을 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는데 9구단을 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중요한 건 2일 때 요 2가 하나로 왜 9구단을 시키느냐 반복문을 이해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얘가 2로 고정인 사이에 요 안에 몇 번 도냐는 겁니다. 결국 2로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여기 9번 그죠? 3으로 고정시켜 놓고 9번 4로 고정시켜 놓고 9번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이중포문은 바깥에 있는 놈이랑 안에 있는 놈은 바깥에 있는 얘 값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이에 요만큼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반복문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반복문만 가지고도 하루 8시, 제가 8시간 보통 강의 자리를 잡으면 보통 한 4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한 30분 정도, 오늘도 한 20여 분 정도 해가지고 반복문을 완벽하게 다 설명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나 뭐 유튜브 강좌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더 많은 자료 찾으셔서 반복문 연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건문이나 반복문은 반드시 이런 모양의 스크립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자바도 있고 C샵에도 있고 모든 언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이트 뒤져보시면 뭐 반복문과 조건문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2단부터 9단까지 가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화면에 2단부터 9까지 다 출력해 놨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어때요? 짝수단 2, 4, 6, 8단만 보여줘.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여러분 물론 연산자를 하지 않아서 조금 앞서는 감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도 조건문이 필요하겠죠. 왜? 2일 때 9번 2일 때 9번 돌면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일 때는 찍고 3일 때는 여기 실행하지마 이 말이잖아요. 4일 때는 다시 여기 실행해. 5일 때는 실행하지마. 6일 때는 실행해. 7일 때는 실행하지마. 8일 때는 실행해. 9일 때는 실행하지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2, 4, 6, 8 짝수단만 찍어라 한다면 여러분 여기 이제 조건문이 하나 들어가겠죠. 조건문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경우를 만족할 때만 이게 조건문이잖아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true일 때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네, 맞죠? 반복문은 어차피 2에서 9까지 돌 거예요.
돌 건데, 물론 여기를 조작해도 됩니다. 2부터 9까지 돌 건데, 도는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왜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수일 때는 또 else 해서, 여기서, 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출력을 하든지 또 다른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죠. 또 다른 작업이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죠. 어디가 폴스이면, 요 가로 안이 폴스이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재 일단 짝수일 때거든요. 짝수일 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건 제 수업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i를 퍼센트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즉 i를 2로 놨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짝수죠. 결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2, 4, 6, 8. 그러면 홀수만 보여주고 싶으면 뭐 짜면 됩니까? 1을 나눴을 때 1이 남으면 얘는 무조건 홀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3579로 나오겠죠. 네, 네, 1이 어디 갔냐고요? 당연히 1은 없죠. 왜? 2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3579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복문과 조건문을 잘 섞어 쓰시면 여기다가도 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홀수일 때는 이렇게 찍고 짝수일 때는 다른 작업을 시키고 싶어. 뭐 어떻게 해볼까요? 뭐 할 수 있죠. 뭐 다큐멘트 좀 라이트. 제가 이거밖에 안 배웠으니까요.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짝수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엔터키는 하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키 하나 밑에다 주면 결국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이번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보세요. 2단 짝수는 이것도 몇 단은 옆에다 i를 하나 붙여볼까요? i 플러스 단은 뭐 짝수여서 네, 이렇게 하시면 저장하시고 결과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엄마야, 제가 못하냈나 보네요. 뭔 짓을 한 건가요? 여기다 i를 찍어야 되는데 한글을 찍어놨네요. 네, i죠. 저장하고 결과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2단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3단 나오고 4단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5단 나오고 6단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7단 나오고 8단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반복문 속에서 조건문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는 결국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화면에 출력한 업무죠, 사실은. 계산해서. 근데 그게 2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두 번 돌아서, 이중폼을 돌아서 짝수일 때는 이런 업무가, 홀수일 때는 이런 업무가 필요했던 거죠. 네.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생존 코딩 자바스크립트 반복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배열을 좀 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반복문을 좀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도 마찬가지고요. 생존 코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